팥을 붙여라입니다. 팥. 팥을 붙이라고요? 팥을 네. 붙이라고. 거짓말. 팥을 왜 붙여요? 아니 근데 그 팥을 붙이면 관절염이 사라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무릎 관절통이나 통증에 실제로 치료를 쓰는 뭐 지압점이라든가 자리가 있는데 팥을 이용해서 꾸준한 자극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자, 그러면 과연 팥으로 관절 통증을 어떻게 줄이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영실 씨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초간단 지압 테이프 만드는 방법인데요.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테이프를 좀 이용해 볼 건데요. 이 테이프를 2에서 3cm 정도 크기로 잘라서 네. 팥을 하나씩 붙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한 알만. 아, 한 개만. 한 개만, 테이프 한 개당 하나만 붙여주시면 돼요. 집에 팥이 없으면 콩으로 해도 되죠? 네, 콩이라도 요만한 사이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집에 반찬 관계시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을 보시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이 좀 붓거나 아니면 내가 시큰거리거나 좀 뻣뻣해져서 다리를 굽히고 펴기 힘들다는 증상이 좀 그쵸.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증상에 도움되는 위치를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붓고 시큰거리는 증상을 좀 잡아줄 수 있는데 바로 음곡혈자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오금이라고 하는 자리 무릎 뒤. 예, 무릎 뒤에 그 오금 따라 쭉 들어가다가 그 인대와 만나는 지점에 좀 폭 하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아, 아. 들어갔네. 여기가 오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 제 누르는데 느낌 오시나요? 네, 그럼요. 네, 여기 부위를 꾹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리 부종이라는 게 보통 혈액순환이 좀 잘 되지 않거나 너무 염분 등으로 인해서 수분이 몸에 너무 많아서 부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 음곡혈을 지압하면 몸에 독이 되는 염분이나 수분이 좀 배출이 잘 돼서 혈액순환 잘 되는 것 때문에 부종과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본인이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서 있을 때랑 굽힐 때랑 위치가 좀 달라지니까 아, 서서 이제 위치를 찾아주시면 제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음곡혈. 이렇게. 네. 됐어요. 예. 아, 그러면 몇 분이나 몇 초간 어떻게 세게 아니면 살살? 네. 하루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번 누르실 때 3분 정도만 통증이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금씩 눌러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혈자리는 어디입니까? 이번에 알려드릴 혈자리는요. 무릎이 뻣뻣해져서 잘 구부러지지 않고 펴지지 않는 증상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거든요. 네. 바로 이제 양구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양구. 네. 일단은 제 무릎을 좀 봐드릴게요. 이 무릎 뼈가 있거든요. 슬개골이라는 뼈의 윗선을 기준으로 네 손가락, 세 손가락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세 손가락 올라갔을 때 마지막 손가락이 닿는 끝 지점 보이시죠? 네. 오. 네, 거기 지점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 여기가 양구라는 혈자리입니다. 꾹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양구혈. 양구혈은 슬개골을 잡아주는 인대를 자극해주기 때문에요. 무릎 관절 이완에 도움이 제일 좋고요. 주변의 혈액순환들을 도와줘서 관절염 통증에도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정도를 3분 정도 꾹꾹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마 집에서 보시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을 움직이는 건 다 근육들이 하고 있잖아요. 무릎 앞쪽은 대퇴사두근이라 그래서 모두 무릎 쪽으로 붙는단 말이죠. 근데 그 대퇴사두근에 항상 굳어 있으면 무릎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굳은 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런 지압점을 찾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약간 누르고 있으면 가동 범위가 많아진다. 이 얘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금은 뒤쪽에 이제 햄스트링 근육이 내려가면서 아까 오금근이라고 하는 이제 종아리 근육으로 내려가는 쪽이니까 뒤에서 또 굳어 있으면은 꾸준하게 붙여서 은근히 계속 자극되는 이제 혈자리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이면 더 아픈 관절염. 자, 그 통증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법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겨울 관절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통증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겨울 관절염이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저희 할머니도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아 죽겠다 이런데 그게 진짜 사실 죽는다고 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니 좀 무서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유를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젊은 사람들도 진짜 아파요, 이거. 아이고야. 아유, 조심하셔야 돼요.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그냥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못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낙상 사고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골절, 사망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고관절이거든요. 한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에 있어서요, 이 고관절 골절일 때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30%입니다. 예? 굉장히 많죠. 왜요?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혈이 굉장히 많이 돼갖고요, 그 자체로도 사망률이 높은데 고관절 골절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골절이 있어도 우리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일어나는데 나이 먹게 되면 계속해서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운동량이 떨어지면 가장 힘든 게 이 심혈관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졸중,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확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관절염 하면 일상생활 어렵고 그 아픈 통증이 힘들겠다.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지금 보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절 통증, 염증 한 번에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관절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 바로 이겁니다. 세라트린, 보스웰리아 추출물. 네. 그래서 우리가 보스웰리아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세라트린은 처음 들어보는데 보스웰리아하고 같은 건가요? 네,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곧 세라트린입니다. 세라트린을 알기 위해서는 보스웰리아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보스웰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보스웰리아 나무에 나무 껍질을 벗겨내면은 거기서 흐르는 게 진액이죠. 그러니까 진액을 채취해서 굳힌 것이 보스웰리아인데 이런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바로 세라트린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세라트린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2022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군요. 그러니까 세라트린은 보스웰리아 추출물 같은 얘기네요. 그러면은 이 보스웰리아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얘기 같은데 이 보스웰리아, 이 세라트린을 좀 똑똑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요, 그 보스웰릭 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스웰리아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보스웰리아 핵심 성분인 보스웰릭 산 때문이거든요. 이 항염증 물질인 보스웰릭 산은 그 체내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해서요,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스웰릭 산이 있는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이 건강기능식품은요, 선별하는 지표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별하는 지표 성분이 크바와 아크바입니다. 와, 그거. 간단히 말하면 이 크바와 아크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바와 아크바가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함량은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좀 더 좀 현명하게 고를 수 있겠죠. 크바, 아크바. 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스웰리아를 또 똑똑하게 선택하는 요령 하나 더 알려주세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 산성과 비산성의 비율을 살펴라입니다. 아니 오늘 어렵네요. 제곱미터도 나오고 막. 어쨌든 산성, 비산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앞서 황희철 선생님이 설명하신 정말 중요한 보스웰릭 산, 이게 산성 성분이고요. 근데 보스웰리아에는 산성인 보스웰릭 산 위에 비산성이면서 좋은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물질만 먹는다면 절반만 먹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보스웰리아의 산성과 비산성 성분이 모두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걸 모두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추출 과정이 필요한데 보스웰리아의 산성과 비산성 성분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산성, 비산성으로 나뉜 보스웰리아의 모습을 간단하게 준비해 보았는데 위층에 있는 빨간 부분이 보스웰리아의 핵심 성분인 보스웰릭산입니다. 산성 성분인 보스웰릭산은 수용성 알코올을 사용하면 추출이 되는데요. 이 알코올을 사용해서 보스웰릭산을 추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나 비산성 성분이 남아 있는 거죠. 보스웰리아 추출물인 세라토닌은 이런 비산성 성분까지 추출 가능한 용매를 사용해서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을 모두 추출해 모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 먹을 때도 정말 영양가 좋은 거는 흰자도 먹고 노른자도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산성, 비산성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잘 균형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 두 개가 잘 들어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될까요? 이 보스웰리아의 산성, 비산성 성분이 이 몸에 잘 흡수되고 쓰이기 위해선 이 성분들의 비율도 중요하다는 거죠. 산성과 비산성의 비율이 2대 1일 때 이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스웰리아에도 이제 황금 비율이 또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흡수율에서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차이를 연구해 본 결과가 있는데요. 산성 성분으로만 구성된 추출물을 섭취하도록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산성과 비산성 성분을 2대 1로 섭취하도록 한 그룹의 체내 흡수율을 비교해 봤더니 섭취 후 2시간까지는 체내 흡수율이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2시간 이후부터는 산성 성분으로만 구성된 추출물이 흡수율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반면에 이 산성과 비산성을 2대 1 비율로 한 조합은 섭취 후에 최대 4시간까지 유지되다가 완만하게 감소됐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세라토닌이 산성과 비산성의 그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스웰리아 추출물인 세라토닌은요, 이 보스웰리아의 산성, 비산성 성분을 체내 흡수율이 좋은 2대 1 비율로 조합해서요, 관절 보호 성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보스웰리아의 좋은 성분을 아주 쏙쏙 뽑아서 황금 비율로 조합했으니까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관절염 환자들이 바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통증이고요. 이러한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요. 의학계에서는 통증 환자의 상태를 수치로 표현한 통증 척도가 있는데 치통 환자가 느끼는 통증 지수는 4.5점이고요. 이 통증의 대명사로 꼽히는 출산의 고통은 8점이거든요. 그런데 관절염 역시 이와 같은 8점이라고 하는데요. 세라토닌은 이런 관절염 통증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